병원 복도에는 약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 강태수는 접수창구 앞 의자에 앉아 혈압을 재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목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습관처럼 시간을 확인한 뒤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병원도 친구 같구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반대편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위 정민이었습니다. 태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다 멈췄어요. 정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이 가득 묻은 얼굴,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그의 걸음은 급했고 손에는 의료 서류 몇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태수는 무심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민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하얀 가운 자락이 계단 모서리에 스쳤어요. 태수는 사람들 틈을 피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복도 끝 응급실 앞쪽에서 정민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앞에는 중년 여성이 병원 서류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고 서류 모서리는 손에 쥐어 구겨져 있었어요. 태수는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정민이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간호사 한 명이 놀란 듯 멈춰섰고 환자 보호자들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고 정민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등은 하얗게 굳었고 무릎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닿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은 서서히 쿵쿵 울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본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 서연의 남편이자 자신이 믿어온 사위가 낯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민아. 그는 낮게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입술만 움직였을 뿐 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고 그 바람에 태수는 몸을 뒤로 피했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성은 서류를 품에 안고 천천히 뒤돌아섰고 정민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손에 쥔 진료표를 구기듯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복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왜 무릎을 꿇는 걸까? 병원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바깥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사이로 복도에서 울리던 약한 진동음과 사람들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오래된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약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 강태수는 접수창구 앞 의자에 앉아 혈압을 재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목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습관처럼 시간을 확인한 뒤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병원도 친구 같구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반대편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위 정민이었습니다. 태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다 멈췄어요. 정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이 가득 묻은 얼굴,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그의 걸음은 급했고 손에는 의료 서류 몇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태수는 무심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민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하얀 가운 자락이 계단 모서리에 스쳤어요. 태수는 사람들 틈을 피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복도 끝 응급실 앞쪽에서 정민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앞에는 중년 여성이 병원 서류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고 서류 모서리는 손에 쥐어 구겨져 있었어요. 태수는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정민이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간호사 한 명이 놀란 듯 멈춰 섰고 환자 보호자들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고 정민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등은 하얗게 굳었고 무릎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닿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은 서서히 쿵쿵 울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본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 서연의 남편이자 자신이 믿어온 사위가 낯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민아. 그는 낮게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입술만 움직였을 뿐 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고 그 바람에 태수는 몸을 뒤로 피했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여성은 서류를 품에 안고 천천히 뒤돌아섰고 정민은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손에 쥔 진료표를 구기듯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복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왜 무릎을 꿇는 걸까? 병원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바깥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사이로 복도에서 울리던 약한 진동음과 사람들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오래된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태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는 혼잣말을 했지만 입안에서 나온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병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리뷰 목록 중 의사 책임 회피, 환자 사망, 유가족 분노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끄고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복도 끝 장면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오래된 습관처럼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월 1 병원에서 정민이 무릎을 꿇음. 여성과 함께 있었다.
그는 짧은 문장 하나를 적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부러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하얀 가운 차림의 정민이 병원 현관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의사들과 몇 마디 나누다 혼자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뒤따라 나와 거리 너머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정민은 병원 뒤편 작은 조형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색 대리석에는 김도윤 의료사고 피해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도로 반대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쥔 종이컵을 구겼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길 건너편 벤치 위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태수는 가슴 한가운데에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인지 안쓰러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담벼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 서연이 식탁 위에 국을 덜며 그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괜찮으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사 받으러 갔다가 사람 좀 봤다. 그의 말끝은 짧고 무거웠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다. 다만 생각 좀 할 게 있어서. 그는 자리를 피하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안내문과 진료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쥐고 있던 구겨진 서류의 모서리도 생생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고도 그의 방에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태수는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쳐 다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다시 가볼 것. 글자를 다 적고 난 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믿고 싶은 마음과 알아야만 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던 탓에 눈 밑에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침 식사를 거른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원무가로 걸어가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고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열람이 어렵습니다.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족이 관련이 있어서요. 라고 덧붙였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맞은편에서 누군가 그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혹시 정민 선생님 가족이세요? 태수가 놀라 눈을 크게 뜨자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건 아직도 마음에 두고 계세요. 매년 그분 묘소에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태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던 사위의 모습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건 잘못을 덮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죄책감과 속죄의 몸짓 같았죠.
간호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태수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정민 진료 일정 화요일 오후 2시. 그녀는 직접 만나보세요. 그게 제일 빠를 겁니다. 라며 돌아섰습니다. 태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 그는 일부러 환자로 접수했습니다. 진료실 문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젠 피할 수 없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번이 되자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에는 정민이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수를 보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장인어른 웬일이십니까? 그냥 검사 좀 받아볼까 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정민은 청진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태수의 가슴에 댔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의 눈가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짧은 진료가 끝나고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네. 그는 담담히 인사하고 나왔지만 복도에 나서자 다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속에 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정민의 떨리는 손, 피곤한 눈, 그리고 말없이 견디는 표정. 그건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먹먹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물어봐야겠구먼.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다는 한 가장의 결심이었죠. 진료를 마친 뒤 강태수는 일부러 청진기를 두고 나온 척하며 복도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문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낯선 여성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사위 앞에 서 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정민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속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중년이었고 의사의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멀리서도 그 사진이 무언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여인은 말없이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민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더 빨리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민의 어깨가 들썩였고 그의 말이 복도 끝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매년 찾아뵙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태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성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남편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과 태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복도를 지나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방 안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녀석 죄를 짊어지고 있었구먼.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구두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눈을 닦았습니다. 그 손수건은 오래된 회색빛으로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태수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릎 꿇을 이유가 있는 법이지. 병원 밖으로 나서는 태수의 걸음은 처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문 사이로 들어와 그의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따뜻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오해하지 않으리라. 이 아이의 진심을 믿어야겠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병원 복도는 조용히 빛을 잃었습니다. 남겨진 공간에는 사진 한 장과 사죄의 기도가 잔잔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수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주방에서는 된장국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국그릇을 옮기며 오늘따라 아빠 늦네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젓가락을 맞추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섞여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부드러웠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저녁은 먹었나? 그는 짧게 물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된장국 끓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태수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래, 병원에 좀 갔다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저를 쥔 손끝이 굳어 있었어요.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왜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하나? 그의 시선이 정민에게 닿았습니다. 정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잘못했을 때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야. 지키고 싶은 게 있을 때도 미안해서라도 그럴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민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떨어진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일을 아셨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했습니다. 그분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식탁 너머로 뻗어 정민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평생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건 그만큼 용기가 있는 거야. 서연은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이제 밥이나 마저 먹자. 식어버리기 전에. 그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 찬장을 열며 물컵을 꺼냈습니다. 정민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안도와 감동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서연은 국을 덜어 아버지 앞에 놓으며 이제야 조금 따뜻해지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그래, 이 집도 좀 온기가 돌겠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여 조용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국물 속 짠맛이 혀끝에 닿았지만 그건 후회의 맛이 아니라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비에 번졌습니다. 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와야 흙이 단단해지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기 전까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오해가 걷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조용히 자리 잡은 밤이었죠. 그들의 식탁 위에는 여전히 국그릇 하나가 비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용서와 위로가 천천히 식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요. 다음 날 새벽 병원 앞 거리에는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얀 빗무리로 번지며 조용한 공기를 비췄습니다. 강태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 출근은 늘 성실하단 말이지. 잠시 후 병원 현관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정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정민은 태수를 발견하자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태수는 손에 든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의사도 아침 커피 한 잔쯤은 괜찮지 않겠나? 정민은 머뭇거리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잔을 감싸쥔 그의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또 검사 받으러 오신 건 아니죠?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검사 대신 견학이지. 내가 일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정민은 잠시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며 복도를 밝게 비쳤습니다. 태수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정민의 진료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팔을 다쳐 울음을 터뜨리자 정민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가 금방 나아지게 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민은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죄책감을 감추려 애쓰던 사위가 아니라 그것을 품고 성장한 사람이었죠. 진료가 끝난 뒤 정민은 손을 씻고 돌아섰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의사로 사는 게 쉽지 않겠지. 태수의 말에 정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하루하루가 숙제 같습니다. 그 숙제를 안고 가는 게 사람 사는 일이야. 태수는 손을 들어
정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책임을 잊지 않으니 괜찮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정민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고마움이 번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벼워질 때도 있어야지. 너무 무겁게만 살면 금이 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잠깐 옥상에 올라갈까? 여긴 공기가 탁하군.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먼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수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바람 겨울 같으면서도 봄이 다가오네. 정민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계절이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지. 어느 날 문득 변해 있더라고.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던 것도 어느새 풀렸네. 이제는 믿을 수 있겠어. 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어색했던 거리감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다하면 언젠간 그게 전해지나 봐. 정민은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늘 위로 햇살이 조금 더 밝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 사이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루가 길게 지나갔습니다. 퇴근 무렵 병원 앞 거리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진료를 마치고 하얀 가운을 벗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유난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문득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던 장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식탁 위에 반찬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보이지 않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정민은 가볍게 웃으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따뜻한 냄새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태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좀 있구나. 그의 말에 정민과 서연은 동시에 시선을 들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단단하게만 굴었던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다 제 탓입니다. 아니야. 태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하지만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그 짐을 지고 살고 있더구나. 서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위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두 분 다 힘든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조금은 웃으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오랜 걱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웃어야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회색빛 손수건에는 오래된 주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가지고 왔던 손수건이지? 정민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걸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말했지. 남자는 넘어질 때 손수건 한 장이라도 펴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 말을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정민은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꼭 간직하겠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려다 끝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또 감동 주시네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전등을 켜고 작은 초를 하나 밝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그 불빛 안에서 하나로 겹쳤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며 가느다란 선을 그렸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참 곱구나. 저 빗방울처럼 사람 마음도 이렇게 닦이면 좋겠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여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눈가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오해가 녹아내리고 잊고 지냈던 웃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식탁 위의 초는 끝까지 타오르며 그들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한 가족의 상처는 천천히 봉합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렸지만 집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병원 앞마당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흰 눈처럼 흩날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날은 병원에서 주최한 무료 진료 봉사 날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노란 조끼를 입고 안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민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위는 환자들과 밝게 인사를 나누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길을 찾지 못하자 태수가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엑스레이실은 오른쪽이에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교사 시절처럼 또렷하고 친절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명예상담사님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를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 로비에는 향긋한 도시락 냄새가 퍼졌습니다. 봉사를 마친 사람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민은 물병을 들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태수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자리 참 좋구나. 사람 냄새가 나서 말이지. 정민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다니길 잘했죠? 그래, 너 같은 의사가 있어서 이 병원은 괜찮은 병원이지. 태수는 짧게 웃으며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배우는 입장이야. 정민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봉사가 끝난 오후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지, 늦게라도 용서를 배우면 그게 사는 거더라.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는 손에 쥔 종이컵을 꼭 쥐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에 고르게 비쳤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두 분 여기 계셨네요. 저 사진 찍어요. 얼른 웃으세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정민과 태수는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바람이 한 번 더 불었고 꽃잎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벚꽃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구나. 그는 낮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정민은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길가에는 벚꽃잎이 발끝마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은 냉면 먹으러 갈까요? 서연의 말에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봄에는 냉면이지. 세 사람은 웃으며 병원을 뒤로 했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더 이상 오해도 무거운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봄의 끝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